해마다 좋을 수는 없죠. 좋은 한 해도 있고 나쁜 한 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비록 좀 늦었지만 2020년도 전 세계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춘투브의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주명리학자 잔혜신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한 해의 전망을 명리학으로 점쳐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은 해마다 하고 있는 일인데요. 올해도 신년에 1월 달에도 했고, 또 우리 구정이라고 그러죠. 음력 설이 되면 또 각 신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타임스에 제가 칼럼을 실었고, 또 서울신문사에서 또 특집 기사로 내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KBS에도 제가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했는데, 참 그 명리학자로서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떨 때 냉철하게 글자로 따져 읽다 보면 좋은 한 해도 있고 나쁜 한 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자니까 나쁜 소식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자,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좀 부정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미 지난 1월달, 2월달 이미 기사에도 제 내용이 내보냈고, 저는 이미 학생들에게 이런 강의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제 와서야 이런 컨텐츠를 올리게 되었네요.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고뇌도 나누고, 혹시 그 중에서도 좀 긍정적인 비전이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에서는 보통 우리가 사주팔자라 그러면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결국 명리학의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고요. 그 음양오행으로 우리 지난 컨텐츠에 제가 좀 학문적인 내용을 올렸는데, 그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라는 그런 기본 알고리즘의 기호가 있습니다. 이 기호를 통해서 어떠한 특정 에너지를 상징화하고 부호화하고, 그것을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이 해석을 해서 한 사람의 운명도 읽고, 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한 해에도 전망을 하고요. 또 때로는 제가 각 국가 지도자들의 운명을 점치면서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도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특정 그런 TV 프로그램이라거나 라디오 방송의 운명이 어떨까?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컨텐츠를 읽었으면 우리 포춘투브에 론칭했던 시간대에 자기가 사주를 올려서 어플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예측, 분석, 그런 걸 하는 게 바로 사주 명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10천간과 12지지의 그런 60갑자라는 부호 체계로 그 알고리즘을 해석하여서 운명을 예측한다. 여기까지 이제 하면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0년도는 어떨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2020년도는 경자년이라고 부르죠. 경자년 할 때 경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에너지이고, 자라는 것은 바로 땅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경이 상징하는 음양오행은 하얀색의 금속이라는 에너지이고요. 자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쥐띠라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검은색의 물의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백색과 흑색, 또 금속과 물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무엇을 의미할까를 한번 해보면요. 자, 금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는 음과 양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에 경이라는 금속은 바로 양의 금속인데요. 이 양의 금속, 경이라는 금속은 아주 투박하고 강하고 다소 거칩니다. 즉 세련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에는 사람들은, 혹은 전반적인 나라의 분위기라거나 세계적인 그런 추세는 거칠애보다는 실속을 추구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내실을 다지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사치스러운 것을 산다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그렇게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해는 아니겠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생필품이 됐거나 아주 필요한 물건,
지금 전 세계가 마스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이러한 얼마 되지도 않은 아주 생필품 아니면 아주 절체절명의 물건 때문에 온 세계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 그것을 선호해서 찾아 나서는 그러한 한 해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양금, 즉 경금의 해가 되고요. 또한 백색과 흑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흑백은 어떨까요? 우리가 색깔에는 아주 다채로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모카 토금수만 하더라도 녹색, 적색, 노란색, 근데 나머지 백색과 흑색이라는 그런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특히 흑색과 백색이라는 것은 아주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구분하는 색깔이고 화려하게 꾸미고 색채를 다채롭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구별해서 옳고 그른 것을 심판을 하고 개혁하는 그런 색깔인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사회구조 단위로 한번 가볼까요? 사회구조로 단위로 가보면 아마 각 구조에서 인원 감축이 일어날 거고요. 구조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불필요한 경비는 줄이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 전 세계인들의 그런 마인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편 좀 부정적으로 들리실까봐 한편 금속과 물이다. 금속이라는 것은 바로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고 따라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떤 화학약품이라거나 생물학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거기서 뭔가 두각을 나타낸 사람 혹은 회사가 새로운 강자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기득권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은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만약에 투자를 계획한다면 기술과 관련된 곳에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커리어라거나 어떤 여러분들이 직접 구조를 창출해내고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기술과 관련된 것 혹은 아주 구체적이고 내용이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분야를 기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기술의 발전이라는 다소 긍정적이지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침체되는 현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경자년 자라는 글자가 뭐라고 그랬죠? 흑색이면서 쥐의 해입니다. 흑색이면서 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자, 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건강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라 그러면 고대로부터 차가운 것, 어두운 것, 침체된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흐르는 거라거나 정보통신의 발전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자 어떨까요? 경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코 밝고 녹색 또 적색 이렇게 밝고 폭발적이고 뭔가 아주 살아오르는 그러한 색깔이라거나 그러한 에너지와는 반대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의 해가 올 때는 바로 항상 경제 침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물의 해는 언제 시작을 했느냐? 20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물은 어떤 기운이냐? 웅크리고 침체되고 쪼그라드는 그런 기운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물의 에너지는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라는 12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축, 자, 해자축 요 세 개 년도가 바로 물의 해입니다. 해자축. 그러면 언제 이 물의 해가 끝나느냐? 인묘진 그때는 목의 기운으로 바뀌게 되고요. 사오미 이때는 화의 기운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신유술 이때는 금의 기운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자축 작년부터 시작한 해 돼지의 해 2020년도 자 쥐의 해 2021년도 축 소의 해 이때까지는 침체되는 기운을 피하기 어렵다. 이 모두가 어두움, 웅크림, 차가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의 경제는
활기를 띠지 못하고 저성장을 이어나갈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누리엘 루빈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항상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둡고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둠 경제학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경제는 침체할 것이다, 침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언젠가 경제가 침체되는 시기가 오면 전 세계인들이 와, 저 사람이 맞췄다 이렇게 열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한 가지 논조로 계속 주장을 하다 보면 언젠가 맞추는 때가 있는데요. 즉 여러 가지 전망이라거나 흐름에는 순환하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주로 보는 사이클은 어떻게 되느냐? 대략 10년입니다. 왜냐하면 12지지이고요. 12지지 중에 3개년씩 같은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화금수라는 같은 오행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10년 주기로 오행은 반복된다. 자, 이것이 우리가 명리학에서 보는 바로 주기설입니다. 그렇다면 자, 올해 2019년, 2020년도 자, 이렇게 경제 침체가 왔는데 우리가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10년 전은 바로 2007년도부터 2009년도였는데 그때 비슷한 경제 위기가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서 시작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었지요.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러한 경제 위기는 돼지띠, 쥐띠, 소띠 이렇게 3개년 동안 계속이 된다. 시계를 한번 뒤로 더 돌려볼까요? 1996년도부터 1997년도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침체가 왔는데 바로 한국에 IMF라는 경제 위기가 있었지요. 물론 한국만 그랬으니 전 세계적으로 맞지 않느냐? 뭔가 비슷한 논조라거나 흐름이 있었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그런 침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물의 해가 아닌 시기에 뭔가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한 해를 보더라도 1년 12달 내내 침체만 있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자, 봄과 여름, 특히 봄이 지나서 여름이 시작하면서 여름의 에너지가 무르익는 시기가 되면 시장의 활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에 대한 전망을 해보자면 자, 2025년도부터 2027년도 사이에는 그때는 오행으로 어느 시기가 되느냐? 목에서 화로 흐르는, 목에서 화로 전환되는 시기이고요. 화가 아주 활성을 이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3개년도에 이르면 세계 경제는 활황에 이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전 세계적인 것을 명리학의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인 음양오행 혹은 천간지지의 조합인 육식갑자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조합으로 전 세계의 아주 특이한 이벤트, 중요한 그런 사건과 사고를 읽어나가는 것이 명리학인데 한번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수년 전에 미국에 9.11 사태가 있었지요. 2001년도입니다. 자, 2001년도이면 그로부터 10년 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육식갑자는 얼마 만에 정확한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지요? 60년 만에 들어옵니다. 그것으로부터 60년 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볼까요? 1941년도이지요. 자, 2001년도에는 미국의 본토가 뉴욕에 그런 9.11 사태라는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은 해인데 그로부터 60년 전에 똑같은 육식갑자가 들어오는 바로 신사년입니다. 자, 똑같은 60년 전에 미국의 진주만이 일본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지요. 자, 이렇게 명리학이라는 동양의 고전은 어떠한 전 세계적인 흐름을 읽고 그것을 축소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읽고 운명을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명리학을 넘어서 제가 주로 전공을 했던 주역, 즉 동서양의 최고, 가장 오래된 고전인 주역으로 2020년도를 한번 점쳐볼까요? 2020년도는 주역의 점괘로 산천대축이라는 괴인데요. 자, 산천대축이라는 거는 산천, 말하자면 산이 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운틴 그대로 산이고요. 천은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이 산 속에 숨어 있어서 대축, 쌓이는 것이 큰 해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쌓이는 것이라는 거는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학문과 도덕이 쌓인다는 것이고요.
이때 학문과 도덕은 바로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학문이 갖춰져 있는, 배움이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중요한 해라는 뜻입니다. 자, 올해 어떤 일이 있을 예정인지 한번 볼까요? 미국에는 대선이 있고 한국에도 총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나라의 일에 공헌할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시기이지요. 이러한 시기에는 전쟁을 멈추고 서로 같은 뜻이 있는 사람끼리 대화를 통해서 반대되는 사람을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산천대축계라는 괴에는 여탈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 갈등의 원인이 되는 수레의 바퀴통을 억지로 빼서 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뭔가 중요한 일이 발생하여서 움직이는 수레의 바퀴를 멈출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시끄럽고 한국이나 미국 등 선거를 치를 그런 중요 나라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월드컵이나 세계적인 체육 행사 일정에도 차질이 있는 것을 보면 참 이러한 예측이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에 해당된 사람이나 해당된 단체들은 스스로 위험을 미리 알고 갈등을 멈추거나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는 다가올 봄을 위해서 기운을 아끼고 올바르게 모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추운 때일수록 몸을 낮춰야지 하고요.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고 힘을 저축해 놓아야지 따뜻한 시간이 돌아왔을 때, 즉 다시 뭔가 활기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을 때 더 큰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려운 시기일수록 포춘튜브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삶에 지혜롭게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포춘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비록 좀 늦었지만 2020년도 전 세계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특히 경제에 관련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네요. 제가 중간중간에 사전 명리로 어떻게 읽는지도 좀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